자, 그 다음에 33번 한번 문제 보자. 자, 그림 같은 회로에서 2옴에 흐르는 이 전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여기 전압 보자. 자, 여기 이 5옴에 흐르는 전류는 물어봤으니까 우리 딱 그림 보자마자 2하고 요거 3은 병렬 연결이고, 그리고 1.8하고는 직렬 연결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회로에서는 6V라는 걸 전체 전압을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31번 문제를 풀어봤듯이 우리가 먼저 전체 저항을 구해오고, 요거 전체 저항을 구하면 전압끼리 해서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부터 알 수 있다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합성저항 R부터 구해본다면 2 플러스 3, 여기 위에는 2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얘들이 병렬이기 때문에 합성저항 구하고, 그 다음에 1.8은 직렬이니까 더하기 1.8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8 요까지 더 해주시게 된다면 이때 저항은 3이 나오겠고요. 그러면 이때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 그럼 저항은 지금 주어진 게 3이고 전압은 지금 6V 줬으니까 6 하게 되면 전류는 2A입니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전체 전류 2A니까 여기 전체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가 2A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겠다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구분 주면 되죠. 자, 여기 위를 1, 여기 흐르는 전류 I2, 여기 저항을 R1, R2라고 누른다면 이제 구분하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I1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항 1, 2 플러스 우리가 남의 꼴려야 되니까 2 곱하기 전체 전류, 그러면 우리가 2하고 3 줬기 때문에 2 플러스 3, 그리고 내가 2옴에 흐르는 전류 구하는 거니까 남의 꼴 올려주시면 3 곱하기 전체 전류가 2라고 구했기 때문에 2 놓고 계산기 빵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눌러보시면 답이 1.2, 3번 나오겠고요. 자, 이어서 또 같은 문제로 보시면 35번 볼까요? 자, 그림 같은 회로에서 AB 간의 80V를 가할 때, 자, 전류계 A의 지식값은 몇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단 전류계 내부정은 무시한다. 내부정이 없대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된 회로에 여기가 40, 여기도 40, 그 다음에 여기는 30, 여기는 60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 여기 A, B 여기에 걸려있는 이 전압이 뭐라냐면 80V가 걸려있더라.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 저항하고 저항이 있고 여기도 저항이 있는데, 일단 얘는 크기가 같으니까 우리가 같은 크기의 병렬이 하게 되면 그 크기 물로 2로 나눠주세요 라고 했었죠. 그럼 2로 나눠주게 되면 이 부분이 저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25옴으로 맞아요. 근데 얘는 크기가 다르니까 구해야 되겠죠. 이때 저항 R은 30 플러스 60분의 30 곱하기 60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90분의 118에다 0000 없애주면 25옴 되겠네요. 그럼 얘도 같은 25옴 됐으니까 여기 쭉 지워주면 여기가 25옴이라고 뜻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5옴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든 여기 흐르는 전류든 뭐한다? 똑같다 보시면 되겠죠. 직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때 직렬을 구하겠다 하면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 근데 전압은 80V, 그 다음에 저항 보니까 20 줬으니까 직렬 40, 그래서 00 없어지고 여기 2A 답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A 되는 거 답 골라주시면 3번에 있죠. 35번에 3번. 그 다음에 39번 풀어볼까요? 자, 1, 2, 3, 5옴의 저항을 3개로 이용하여서 합성 저항을 2.25옴으로 만들고자 할 때 접속 방법을 옳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봤어요. 자, 다소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보기에서 주어진 대로 여러분들 따라 했을 때 합성 저항값이 2.2가 나오면 그것이 답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자, 저항 3개를 직렬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1, 2, 3을 다 더하라는 얘기인데
더하면 어차피 2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1번 답은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저항 3개를 병렬 접속한다. 자, 근데 우리가 저항을 가지고 2개 병렬 접속하는 건 쉽다만 3개 가지고 할 때는 역소치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쓰면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분의 1 한 개, 이게 합성저항 I라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기 한번 두둥겨 보세요. 두둥겨 보면은 11분의 6이니까 얘를 다시 쓰면 아마 0.54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2번 답 틀렸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2번, 보기 2번은 틀렸고. 자, 3번 해보자. 2오음과 3오음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 다음 1오음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합니다. 그러면 2짜리와 3짜리랑 병렬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1을 가지고 우리가 직렬 접속했을 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5, 6이니까 5분의 6 플러스 1. 자, 그럼 다시 쓰면 이 분수 계산이니까 5분의 6 플러스 5분의 5 5분의 11. 그럼 11 나오기 5 하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2.2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 3번 찍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보셔서 한 41번 보자. 그림 같은 회로의 A, B에서 본 합성저항은 몇 오음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 부분에서 하나로 줄여보래요. 자, 그럼 우리가 줄여본다 하게 되면 전류부터 흘려보면, 자, 여기 전류 I가 쭉 흐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들어가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위에 거만 보면 이 전류가 쭉 흘러서 이렇게 다시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 둘만 본다면 직렬, 병렬? 직렬. 그럼 직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해준다 하게 되면 얘는 하나로 볼 수 있다 얘기죠? 이렇게 보자. 하나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버린다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가 2R이 됐어요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얘도 똑같은 그림이죠? 똑같이 하게 되면 요 밑에도 지워서 2R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 자 보세요. 2R, R, 얘도 병렬이에요. 병렬이니까 우리는 2하고 2하고 똑같은 놈이니까 얘부터 먼저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죠. 상관없으니까. 얘부터 병렬을 우리가 합성저항을 구해봅니다 하게 되면 같은 크기가 있고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어떤다? 2로 나눠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가 됐다 하게 되면 이제 2R이 아니라 R이 되겠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 R, 또 똑같은 크기의 두 개 있으니까 이때 합성저항 R은 2분의 R이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골라주시면 1번에 있죠. 물론 해설처럼 풀으셔도 됩니다. 근데 해설처럼 풀게 되면은 복잡한 분수식 풀어야 되겠죠. 그렇게 푸실 거냐 아니면 저처럼 그림을 생략하면서 푸실 거냐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44번. 44번이 조금 오타가 났어요. 출제 연도가 08년도인데 080년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공자는 좀 빼주세요. 자, 그러면 키르히오프 법칙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1법칙에서는 전압에 관한 법칙이다. 제가 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데 제1법칙은 전류법칙이라고 했었고요. 제2법칙은 전압법칙이다 라고 정리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법칙은 전압법칙이 아니라 전류법칙이라는 거. 2번 제1법칙은 전류에 관한 법칙이다. 방금 해봤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3번 제1법칙은 회로의 임의의 한 회로 중에서 전압강의 합은 대수압이 기전력의 대수압과 같다. 이게 전압법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제2법칙은 회로망에 유입하는 전류의 합은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얘는 전류법칙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답은 2번밖에 없죠. 자, 45번도 볼까요? 자, 그림에서 AB 단자 사이에서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전압이 몇 볼트냐? 요거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했으니까 우리는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값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긴 쪽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도 짧은 쪽이가 마이너스, 긴 쪽이 플러스, 이쪽도 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즉 우리가 플러스 쪽에서 전류가 나오는 거니까 얘의 전류 방향을 본다면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고, 얘도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얘네들이 같은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쭉 흘러 들어와,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고, 얘는 이렇게 와서 얘하고 마주치니까 어떻게 한다? 얘하고는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얘 둘은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주면 3.5, 얘네 셋은 같은 방향이니까 다 더해주면 6. 그럼 얘하고는 반대 방향이니까 6 빼기 3.5. 그래서 이때 기전력은 2.5V. 그래서 2.5V 되는 거 답 2번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8번도 볼까요? 자, 그러면 1.5V,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 0.25ohm, 전지 5개로 직렬로 접속을 하게 되면 전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전 전압만 물어봤으니까 기전력이 이 5개를 직렬 연결했다. 그러면 이 기전력도 그냥 곱셈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5V짜리에 5개 직렬, 그러면 7.5V짜리 답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8번의 답을 골라주시면 4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5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 답을 외우셔야 돼요. 기본 공식이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화학 단량이랑 무슨 값입니까? 원자가분의 원자량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 1번. 그 다음에 넘겨보셔서 여기는 됐고, 58번 볼까요?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의 접속점에 온도차를 주어주면 열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재백 효과. 줄 효과 아니에요. 재백 효과입니다. 서로 다른 금속이라고 했으니까 답 4번. 59번도 뭐 똑같죠 뭐. 두 금속점을 접속해서 여기에 전류를 통하면 주열 외에 그 접점에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된다. 두 금속을 접하였더니 열의 발생, 흡수가 된다. 그럼 답을 골라주시면 59번의 답은 1번 펠티어 효과밖에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60번,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납축전지의 전해액은 뭘로 전해액을 할 거냐? 묽은 황산. 답 2번. 근데 묽은 황산이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만약에 화학식으로 준다면 화학식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문제 간단하니까 요 문제 중요하죠. 뒤로 넘겨보시면 67번. 자, 1오hm 메타. 이 고유저항값 줬다는 얘기죠. 고유저항이 1오hm 메타였을 때 이거와 같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도선을 가지고 했을 때 항상 스퀘어 단위를 쓴다고 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이렇게 스퀘어 단위를 쓴다 하게 되면 같은 단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한다? 퍼 메타가 들어간다. 그죠? 여기에 5ohm짜리 그냥 5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 되어 있는데 숫자까지 물어봤다 하게 되면 이 숫자에 대해서 요거 쓰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짜리, 얘는 2승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제곱해주면 얘는 10의 거꾸로 6승이 된다 얘기죠. 6승짜리. 그래서 답을 골라주시면 4번에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이거 다른 문제들은 뭐 쉬우니까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7번 한번 볼까요? 뒤로 넘기셔서. 자, 저항값이 일정한 저항에 가해지고 있는 전압을 3배로 하게 되면 자, 소비 전력은 몇 배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저항값이 일정한 값에 가해지는 이 전압을 3배로 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P는 I자승의 R도 아닌 R분의 V자승. 얘가 일정한 값에서. 자, 근데 얘가 지금 누구를 몇 배로 하겠대요? 전압을 3배로 하게 되면 요거 전력이 몇 배가 되겠습니까? 물었으니까 얘가 3배가 되겠다 얘기죠. 그냥 3배 하는 게 아니라 이 3배 했던 얘기는 제곱돼 있으니까 몇 배? 3의 자승이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몇 배 된다? 9배짜리가 되겠더라. 그래서 9배 되는 거 답 2번에 있죠. 그리고 78번 이런 문제도 중요하죠. 1와트세크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1와트세크. 와트세크가 누구라고요? 줄과 같더라. 그래서 줄 되는 거 답 1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거 81번.
전류와 열 작용과 관계 있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전류 열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줄 법칙 되는 거. 답 2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3번 1칼로리는 몇 줄입니까? 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4.2라고 외웠는데 4.2가 없다 그러면 얘에 대한 최고 근사치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럼 최고 근사치 누구? 4번밖에 없잖아요. 원래 얘가 4.186을 가져요. 근데 이렇게 쓰기 어려우니까 올려서 뭐다 4.1을 쓰겠다 얘기죠. 반올림 해갖고 하나만 더 보죠. 85번 마지막 문제. 1.5kW의 전열기를 전격 상태에서 30분간 사용했을 때 이 발열량은 몇 K칼로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소비 전력, 우리가 전력값 P값 줬고요. 시간 T 줬으니까 우리는 이 발열량 H라는 거는 PT는 PT인데 여기다 0.24까지 해줘야 K칼로리가 되겠다 얘기죠. K칼로리가 아니라 칼로리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주어진 대로 대입해보면 0.24에 자, 전력값 주어진 게 1.5kW니까 10의 3성. 그 다음에 이때 T가 30분 했으니까 30 곱하기 60 해줘야 다시 세크로. 그 다음에 우리 구하라는 게 몇 K칼로리냐 했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요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1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1장에 대한 직류편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뒤로 넘길게요. 자, 뒤로 넘기시면 정전기 편이에요. 자, 정전기 편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자, 책에서는 정전기의 발생 또는 대전, 전하, 뭐 이렇게 전하에 대한 성질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자,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참고 사항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강의하는 거는 이 정전기 편에 우리가 전자 이름이 뭐냐면, 진공 중에 정전개입니다. 얘가 원래 본래 이름이에요. 진공 중에 정전개. 자, 그러면 이 진공, 즉 우리가 진공은 또 같은 상태를 우리가 공기 상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진공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정전개 하면 이 정전개가 무슨 뜻이냐면 이 정자는 정지한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자는 두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개는 우리가 그 영역 이라는 뜻이에요. 영역. 그러면 이 말을 이어보면 진공 중에 정전기라는 뜻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정지한 두 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이 힘의 영역 또는 공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가 정전기에서 여러분들 처음 배우셔야 될 정전개라는 이 편이에요. 자, 근데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내용 나오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자, 얘도 하나의 두 전하에 사이에서 힘이 발생되는 어떤 힘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는 이 힘이 발생되니까 하나의 에너지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개 에너지라고 표현해 본다면 이 전개 에너지는 우리가 항상 최소로 분포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하죠. 최소로 되는 이라고 하죠. 최소로 되는 전하 분포의 전개라고 해보자. 이 에너지 값이라는 것이 항상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전하에서 우리가 장된 이 힘의, 즉 이 에너지라는 값이 항상 언제쯤 되냐면 최소가 됐을 때, 가장 낮은 이 분포로 되어 있을 때가 우리가 이 전하가 분포되는 전개가 에너지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은 톰슨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정리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톰슨의 정리가 안 나오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 나온다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 밑에 있는 말보다 이 위에 있는 말을 가지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콜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콜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리해놨냐.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뒤로 넘기면서 밑에 잠깐 위에 잠깐 보시게 되면 칸이 크게 하나 쳐져 있죠. 암기사항이 있습니다. 이 암기사항이 여러분들이 총 다 외우셔야 될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진 않고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공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장의 에너지, 전기장이라는 게 방금 했던 뭐냐면 이 전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기장의 에너지에 대한 우리가 쿨롱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게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 이 쿨롱의 법칙을 보게 된다면 얘는 이 가정을 해놓은 거예요. 전하가 있다면은 이 전하가 정지한 상태에서 얘네들의 분명히 힘이 발생될 건데 그 힘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리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동종의 전하 사이에는 우리는 반발력이 작용한다라고 하죠. 앞에 우리가 첫 장에서 배웠을 때 한번 제가 설명드릴 때 보신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들이 동종의 전하를 있으니까 플러스 전하와 이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서로 밀어내려는 이 힘이 발생된다 이 얘기예요. 힘 F가. 이 힘을 우리가 반발력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면 얘들도 마찬가지로 동종의 전하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이 힘 F가 이렇게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한 게 쿨롱의 법칙의 첫 번째 성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종의 전하죠. 2종의 전하 이 사이에는 이번에는 흡인력이 작용한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종의 전하니까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면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당기려고 하는 힘이 존재한다 얘기예요. 그 힘을 우리가 흡인력이다 라고 표현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정리해보면 얘는 이 힘의 크기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즉 동종의 전하 사이에서는 얘는 서로 밀어낼 거고 같은 이종의 전하 사이에서는 우리가 당기는 흡인력이 작용되는데 이 힘들이 얼마큼 크기를 가집니까? 라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힘의 크기를 재보니까 이 힘의 크기라는 거는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얘들이 떨어진 거리가 있다면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이 힘의 크기를 재보니까 전하를 곱에 우리가 한 것에 비례를 하는 거고 떨어진 거리 제곱에 대해서 반비례한다라는 게 힘의 크기를 쿨롱의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힘의 방향을 보도록 하죠. 자, 이 힘의 방향이 얘를 왜 따지냐 하게 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에 전하가 더 크게 된다면 얘가 발생되는 어떤 힘이 더 크겠죠. 그럼 얘하고 서로 밀어낼 건 밀어낼 건데 얘가 더 얼마큼 더 밀어낼 건지 아니면 붙는다 하게 되면 얘는 붙는데 어느 쪽에 얘가 더 끌려갈 건지 아니면 얘가 끌려갈 건지 이거 하는 판단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럼 힘의 방향 하게 되면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힘의 방향은 두 전하를 1 직선상에 놓았을 때 그 선상에서 작용한다. 자, 이 부분을 그림을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쳐요. 자, 여기다 그리죠, 그림을. 자, 여기 점전화 Q쿨럼이 있다고 하고요. 여기 점전화 Q쿨럼이 있대요. 자, 이 Q쿨럼이 있는데, 자, 이쪽에 우리가 플러스라고 본다면,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뭐다? 서로 밀어내려는 반발력이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밀려내려는 이 반발력 힘이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얘네들이 이 한쪽이 마이너스 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당기려는 힘이 작용됩니다. 이 뜻이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 힘의 방향을 본다면 지네들 마음대끼리 위아래 막 대각선 좌우로 하면서 마음대로 밀려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일직선상을 이렇게 놓는다고 봤을 때 이 선상에서 서로 땡기고 밀려내는 이 힘들이 방향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 힘의 크기라는 거, 힘의 종류는 우리가 이 매질 또는 매질 상수라고 하죠. 매질 상수와 관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 공기 중에서 힘의 크기를 잰 거와 책 보실 필요 없어요. 책에 보지 마세요. 책에. 이거 왜 책 봐요? 이거 보라니까 이거. 안 나와요. 이거 기사에서 하는 거 그대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매질 상수와 관계에 있다는 이 부분에 매질 상수를 뭘 쓸 거냐면 우리는 유전율이라는 걸 쓸 거예요. 자, 이 유전율을 우리가 문자를 3자 뒤집어 거꾸로 써준 이실련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 이실련 값은 어떤 값을 갖냐면 이실련 제로와 이실련 S를 곱한 값을 가져요. 단위가 페럿 퍼 메타입니다. 얘를 페럿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 페럿 단위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실 콘덴서 또는 정정 용량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뒤에 가서 나오는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를 갖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다시 정리해보자. 자, 이 이실련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이름을 지었듯이 얘도 이름이 있고 얘도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줄 거냐면 얘는 진공 또는 공기 시에 대한 유전율이라고 할 거예요. 그 이 유전율 이실련 제로 값은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퍼 메타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값은 시험에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값이 없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실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얘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죠. 이실련 S 값. 이실련 S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는 비유전율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비유전율이라 하는 의미는 뭐냐면 진공, 공기를 제외한 모든 재질 또는 매질에 따라서 다 우리가 비유전율로 부르자 이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부분이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고무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이 값을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비유전율 값을 주어진다 한다면 그 값을 어떤 값이라고 주어지게끔 되어 있어서 여러분과 딴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해보면 이 비유전율은 매질, 재질에 따라 모두 다르다 라고만 알고 계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값을 안 줘줄 때가 딱 하는데 언제냐면 진공, 공기, 시의 비유전율. 이실련 S는 항상 얼마큼 갖냐면 1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부분이 이겁니다. 자, 쿨롱의 법칙이 지금 1번부터 5번째까지 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책에 있는 내용과는 좀 정리 방법이 다릅니다. 책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서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써놓은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하셔가지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동종의 전하 사이에서는 반발력이 작용된다. 밀어내는 힘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종의 전하 사이에서는 흡인력이 작용된다. 땡기는 힘이고요. 근데 이 힘의 크기는 두 전하 곱에 비례할 거고 그리고 떨어진 거리 제곱에서 반비례한다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 힘의 방향은 두 전하를 일직선상에 놓았을 때 그 선상에서 존재한다는 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는 이 힘의 크기가 공기에서 쟀을 때와 뭐 기름 속에 쟀을 때와 또는 물 속에 쟀을 때 이 힘의 크기가 다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매질상수로 표현해서 매질상수를 뭘로? 유전율이라는 걸 쓰자 이 얘기예요. 이 유전율은 이실련 제로와 이실련 S로 나눠지면서 이실련 제로는 진공식 유전율이라고 표현할 거고 얘는 그 값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될 부분이고요. 비유전율 하게 되면 얘의 특징이 매질, 재질이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모두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진공, 공기시에 대한 비유전율은 항상 우리가 진공시다 하게 되면 무조건 1, 공기시다 하게 되면 무조건 1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다
다 보신 거니까.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걸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요거 보고. 자, 요거 힘의 크기를 볼 거예요. 힘의 크기. 정리를 얘가 여기를 1번이라고 한다면 2번이라고 치죠.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이 그림 보세요. 자, 여기에 점전화 Q 쿨럼이 있고요. 여기에 점전화 Q 쿨럼이 있대요. 얘를 1, 얘를 2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얘네들이 같은 전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전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전하일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밀려내는 반발력이 생길 거고, 똑같은 전하가 아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분하면 땡기는 힘이 작용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전하들 사이에서 이때 이 거리를 R 메타만큼 띄워 놓았습니다 라고 가정을 하고 된다면, 이때 이 힘의 크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 힘이란 F라는 거는 자, 두 전하를 곱을 거에 비례를 할 거고, 떨어진 거리에 대해서 제곱에 반비례할 겁니다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비례식이 아니라 니꾸로입니다. 니꾸로. 그래서 등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F는 하게 되면 R의 제곱분의 Q1, Q2라고 쓸 건데, 여기 앞에 K라는 어떤 비례상수가 와야 된다 얘기죠. 그 비례상수를 가지고 어떻게 구했냐면, 쿨롱이 한 사람이 얘를 1m 놓고 1쿨롬 1쿨롬 놓고 계산을 딱 해봤더니 얘가 이만큼 떨어지더라 얘기예요. 9 곱하기 10의 9승에 R의 제곱분의 Q1, Q2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매질상수로도 한번 표현해 보니까 이 매질상수가 이렇게 되더래요. 4파이 이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더라. 그래서 이 최종 정리 들어가면 두 전하사에서 작용되는 힘, F는 하게 되면 얘는 4파이 이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 이 값을 다시 써보면 Q1, Q2 여기 앞에 1 있다고 가정하는 해보면 1이 분의, 즉 다시 쓰면 4파이 이실론 제분의 1 하게 되면 얼마큼 나오냐면 9 곱하기 10의 9승 R의 제곱분의 Q1, Q2 값이 나오더라. 단위가 뉴턴.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외워야 될 공식이 얘입니다. 두 전하사에서 작용되는 이 힘 하게 되면 이 힘이란 것이 이만큼 작용이 되더라. 자, 문자도 그렇고 요거 기본 모양도 그렇고 다 계산을 외워주신 부분이에요. 이게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두 전하사에서 작용되는 힘 하게 되면 이만큼 힘이 작용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보게 되면 저는 여기다 이실론 S까지 써놨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상태에서 하는 거는 다 기준이 뭐냐면 진공시라는 기준이에요. 진공시. 그럼 진공시에 대한 기준이다 보니까 아까 했던 이 비유전이라는 값은 진공시다 하게 되면 얼마 값을 가진다고요? 1의 값을 가진다고. 그럼 여기 쓰나 마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진공시예요. 진공이 아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실론 제로는 옆에 이실론 S 값을 써주면 되겠죠? 그 값을 주면 그 값대로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전하선 작용되는 힘 하게 되면 우리가 이만큼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보면 유전율 말고도 밑에 이 유전율을 가지고 또 매지상수를 표현하게 되면 이 표현법이 있는데, 이 표현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기, 산업기사, 기사 시험 보실 때 만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만나도 됩니다, 지금. 자, 문제 1번 보죠. 자,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종류의 전하는 흡입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반발한다. 방금 틀렸죠? 다른 종류는 흡입할 거고 같은 종류에서는 우리가 반발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전체에 들어있는 전하를 없애려면 접지시킨다. 자,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접지시킨다는 얘기는 정전 유도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접지시키는 거는 우리 이 전하들을 다 빼내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지에다 접지시키는 이유는 대지가 몇 볼트?
0V이기 때문에 접지시킨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답은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대전체 영향으로 비대전체의 전기가 유도됩니다. 얘도 우리가 정전 유도에 의한 건데 제가 앞에 처음에 설명할 때 정전 유도라는 걸 설명드렸을 때 이런 중선도체가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동정 전하들이 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외부의 힘을 가하게 되면 얘 밀려나고 땡이 간다. 이런 걸 자기가 위치한 게 정전 유도라 했었는데 접지되어 있다 하면 접지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가 대지에다가. 그러면 얘네들은 밀려나니까 어떻게 돼요? 얘 플러스 전하들이 다 빠져나갈 거고 마이너스 전하들만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요걸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하는 가장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자, 전하들은 얘네들이 계속 운동을 해갖고 큰 값을 가지려는 것보다 아까 제가 톰슨의 정리에 의하면 전개 에너지란 최소가 됐을 때 분포가 되는 전하 분포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최소가 되는, 즉 안정적성을 띄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1번 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1번 답. 자, 쿨롱의 법칙에서 두 개의 점 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이 정력력의 이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이거 말로써 물어봤으니까 이 말로써 하는데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은 그대로 대입해서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전자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자량 사이에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곱에 비례하는 건 맞는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자량을 전기량으로 하면 또 좋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곱에 비례하고 맞고 전자 사이에서 돼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사이에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 답이 두 개인데 1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데요. 곱에 비례하고 전기량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얘는 어쩔 수 없네요. 답 1번, 4번 두 개. 똑같은 말이네요. 2번하고 3번 보시면 곱에 비례하고 전자량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기량 사이, 뭐야 이거? 전자량 사이. 아, 아휴 참. 전자량하고 전자량이 말장난이야 이거 말장난. 전자량하고 전자량하고 전기량은 좀 다릅니다. 전기량 우리가 Q라고 했던 거고 전자량은 이거 전자, 스몰 2를 말하는 거죠. 이거에서 이거 보니까 1번 답 될 수가 없겠네요. 전자량을 했으니까 우리는 전기량입니다. 그래서 전기량 곱에 비례하고 전기량 사이 제곱에 반비례되는 거 4번밖에 될 수가 없죠. 다른 건 다 틀립니다. 이거 말이 뭐 이렇게 써놨냐? 자, 문제 논란이 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3번. 자, 플러스 Q1 쿨럼과 마이너스 Q2 쿨럼의 전하가 진공 중에서 자, R미터 떨어져 있을 때 이들 사이에서 작용되는 전기력의 이 힘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근데 이 공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F는 방금 했듯이 4파이 실현제로 R 제곱 분의 Q1 Q2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봤어요. Q1, Q2. 근데 이 값이 Q1, Q2 앞에 1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4파이 이실론분의 1이니까 얘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계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4 곱하기 3.14 곱하기 8.8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얘가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쓰면 얘는 9 곱하기 10의 9승 아래 제곱분의 Q1, Q2도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다 찍어보시면 답이 3번 모양이죠. 그 다음에 문제 4번. 진공의 유전열 이실현 재료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2승 값 기억하고 있다면 답 2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5번. 자, 비유전열이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답을 외우셔야 돼요. 상화티탄. 요것도 최근에 가장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밑에 풀이 과정에 제가 공기 또는 뭐 다른 재질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전열 값이 얼마다라는 걸 값을 써놨는데 이 값을 다 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답만 외우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보시면 진공에 대해서 비유전열 이실현 R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우리는 비유전열을 이실현 S라고 써봤는데 문제에서는 얘를 이실현 R로만 표현을 해봤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진공 상태다 라고 주어진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비유전열을 항상 뭐다?
1의 값을 가진다 했었죠. 그래서 1 돼 있는 거 답 1번에 있죠. 그 다음에 문제 7번. 자, 비유전율이 8인 물질의 유전율이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자, 비유전율이 8이다. 그럼 이실런 S가 8인데 유전율 물어봤으니까 유전율은 이실런 제로에 이실런 S 값을 곱한 값이다 했기 때문에 다시 쓰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8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답이 1번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8번. 자, 공기 중 두 전하 사이에서 작용력이 0.5N이고 이때 두 전하 사이에 종이를 넣었더니 작용력이 0.2N이 되었다. 자, 종이에 대한 비유전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자. 자, 우리가 F라는 값이 4파이 이실런 제로 R 제곱분의 Q1, Q2입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기준이 언제일 때? 진공 또는 공기라고 했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진공 공기가 아니라 지금 종이라는 것을 산입해 봤을 때 힘이 줄어들었다 했으니까 여기에 이실런 S라는 값이 지금 생겨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노란 색깔을 제외한 이렇게 보라 색깔로 지금 쳐져 있는 이 부분은 방금 했던 제가 진공시 또는 공기시는 힘이니까 얘를 F0입니다 라고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식을 다시 써보면은 이실런 S분의 F0입니다 라고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힘과 이때 힘이 지금 주어진 조건에 있으니까 이때 비유전율이 얼마냐? 그럼 얘하고 자리만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실런 S는 F분의 F0가 되겠죠. 그럼 요거 F는 유전율을 삽입했을 때 얘는 비유전율이 없을 때 이 얘기예요. 그럼 다시 쓰면 F0가 얼마일 때? 지금 0.5N이었을 때 이때 종이를 삽입하니까 0.2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0.2분의 0.5를 계산하세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답이 3번 2.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문제 9번. 자, 공기 중에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럼과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럼의 두 전하가 2m 거리에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작용되는 이 힘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문제 읽는데 무슨 공식 쓰는지 모르겠다 하면 안 돼요. 자, 그냥 조건만 보세요. 하나 전하 주어지고 하나 또 전하 줘. 두 개의 전하에서 떨어진 거리 주어진 상태에서 힘을 구하라. 그럼 얘는 두 전하 사이에서 작용되는 이 힘을 구하세요 말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F 값을 써보면 F는 4파이 이실런 제로 R 제곱분의 Q1, Q2죠. 근데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우리는 이걸 쓰는 것보다는 그냥 9 곱하기 10의 9승 R 제곱분의 Q1, Q2를 쓰는 게 편하겠네요. 그럼 다시 쓰면 9 곱하기 10의 9승에 자, 전하들 보니까 하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또 하나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떨어진 거리가 2m 줬으니까 2에다가 제곱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힘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 3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자, 진공 중에 30cm의 거리에 2 마이크로쿨럼과 5 마이크로쿨럼의 정전하가 있었을 때 자, 작용하는 정력력은 몇 뉴턴이 되겠습니까? 라고 줬죠. 그럼 아까 같은 문제죠. 자리만 바꿔놨지 두 전하에 거리 주어진 상태에서 작용된 힘을 구하라. 두 전하에서 작용된 힘 구하란 말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쓰면 F는 계산할 거니까 그냥 9 곱하기 10의 9승에 R 제곱분의 Q1, Q2죠. 그럼 다시 쓰면 9 곱하기 10의 9승 떨어진 거리 보니까 떨어진 거리는 30cm. 항상 우리는 기준이 메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 곱하기 30이니까 30이죠. 30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전하 주어진 게 하나가 2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 값이고요. 그 다음에 5 마이크로 그러니까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을 구해보시면 답이 3번 답.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의문점 가질 수도 있는데 자, 얘가 왜 메타를 쓰느냐? 메타 단위 간단해요. 우리가 기준 쓰고 있는 게 무슨 단위라고요? MKS. MKS는 제가 했었죠. 킬로그램 또는 우리가 시간, 세크 단위가 메타로 쓴다는 거. 무조건 메타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CG를 쓰겠다 그러면 CG에서 쓰게 되면 여기가 센티미터가 되겠죠. 센티미터 쓰게 되면 여기 값이 비례상수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 MK 쓰기 때문에 무조건 메타입니다. 무조건 메타. 아무만 없어도 그냥 메타가 기준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문제 이제 11번부터는 다른 내용들이니까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애 세계를 보도록 하죠.